새로 오는 연대장 군번 줄록도 안쓰렀을 거야. 최만식 원사는 씹던 껌을 바닥에 거칠게 뱉으며 빈정댔다. 입김과 섞인 담배 연기가 싸늘한 허공으로 퍼져나갔다. 그의 태도에는 부대를 장악하고 있다는 근거 없는 자신감이 넘쳐 흘렀다. 보일러실 뒤편 어두운 공터는 그들만의 은밀한 흡연 구역이었다. 캔커피를 따며 옆에 서 있던 정중사가 비굴한 표정으로 맞장구를 쳤다. 맞습니다, 원사님. 엘리트 코스 밟았다고 해봤자 실전 경험 없는 온실 속 화초 아니겠습니까? 게다가 여자가 이 거친 전방 부대를 어떻게 통솔하겠습니까? 특수부대 출신이니 뭐니 떠들어대던데. 그래봤자 계집애지. 최만식은 누런이가 드러나게 웃으며 정중사의 등짝을 후려쳤다. 특전사? 웃기고 있네. 홍보 모델이나 하면서 경력 쌓았겠지. 어이 정중사. 내 밑으로 거쳐간 연대장이 한 트럭인 건 알지? 트럭으로 줘도 안 가질 만큼 많지 않습니까? 원사님은 이 연대의 기둥이십니다. 그래, 기둥이지. 보급품 관리부터 간부들 뒤치다꺼리까지 내 결제 없으면 올스톱 되는 곳이 여기야. 이번에 오는 한지수인가 뭔가 하는 여자도 똑같아. 며칠 군기 잡는 척하다가 결국 나한테 손 벌리게 돼 있어. 창고 재고 목록만 잘 숨기면 그만이야. 알겠어? 최만식의 눈동자가 탐욕스럽게 번들거렸다. 최만식은 두툼한 뱃살을 쓰다듬으며 음흉하게 웃었다. 장병들의 복지기금과 식자재 납품업체에서 챙긴 리베이트로 그는 읍내 룸살롱을 제집 드나들듯 했고 주말이면 골프를 즐겼다. 그에게 부대는 국방의 의무를 다하는 곳이 아니라 사리사욕을 채우는 개인 사업장이었다. 바로 그때 연병장 스피커에서 찢어지는 듯한 마이크 소리가 울렸다. 부대 차렷. 연대장님 입장. 최만식은 꽁초를 튕겨버리며 비릿한 미소를 지었다. 오냐, 납시셨네. 관상은 어떤지 한번 봐줄까. 그는 주머니에 손을 찔러 넣은 채 느릿느릿 사열대로 향했다. 전방 고지에 매서운 돌풍이 불어와 연병장의 모래바람을 거칠게 일으켜 세웠다. 도열한 병력 사이를 가르고 지휘관 1호차가 미끄러지듯 들어와 멈췄다. 문이 열리자마자 흙 한 톨 묻지 않은 A급 전투화가 지면을 단단히 눌렀다. 차에서 내린 인물은 단단한 체구의 여군 장교였다. 화려한 정복 대신 실전적인 특전복 차림이었다. 챙이 깊은 베레모 아래 번득이는 눈빛은 서늘했고 표정에는 한치의 흐트러짐도 없었다. 양 어깨에 무궁화 3개가 겨울 햇살을 받아 차갑게 번뜩였다. 한지수 대령. 정보사 특수공작대 출신이자 육군 최초의 전투병과 여성 연대장. 그녀가 단상 중앙에 서자 숨막히는 정적이 흘렀다. 의례적인 경례나 목청 돋은 훈시가 이어질 타이밍이었으나 그녀는 침묵을 지켰다. 대신 사냥감의 급소를 노리는 맹수처럼 연병장의 병사들을 천천히 그리고 집요하게 응시했다. 그 기이한 침묵에 압도되어 연병장의 공기가 무겁게 가라앉았다. 단상 아래 맨 앞줄에 선 최만식 원사는 속으로 비웃음을 삼켰다. 어쭈, 기싸움이라도 해보시겠다? 가짜는 짓 하고 있네. 그때 한지수가 마이크를 잡았다. 본관은 오늘부로 이 부대를 지휘할 한지수 대령이다. 크지 않은 목소리였으나 좌중을 압도하는 묵직한 힘이 있었다. 감정이 섞이지 않은 기계처럼 정확한 발음이었다. 포천의 산세가 험하다고 들었다. 하지만 내가 겪은 전장보다 험하진 않다. 내가 두려운 건 적이 아니라 나태해진 아군의 정신 상태다. 한지수의 날카로운 시선이 부사관단, 정확히는 최만식이 서 있는 위치를 꿰뚫고 지나갔다. 찰나였지만 최만식은 목덜미에 칼날이 닿은 듯한 서늘함을 느꼈다. 뭐지? 방금 저 눈빛? 우연인가? 아니, 정확히 나를 노려봤어. 본관은 쇼를 하지 않는다. 오직 결과로 증명한다. 내 부대에서 부조리나 횡령이 적발될 시 그 누구든 옷을 벗게 만들 것이다. 계급이 높을수록 책임은 더 무거울 것이다. 이상. 짧고 서늘한 경고였다. 박수가 터져 나왔으나 병사들의 표정은 반신반의했다. 또 말뿐이겠지 하는 불신이 팽배했다. 취임식 직후 연대 장실에서 긴급 간부 회의가 소집되었다.
최만식 원사는 일부러 군화 발소리를 크게 내며 가장 늦게 문을 열었다. 이미 참모들은 얼어붙은 채 앉아 있었다. 한지수는 상석에서 태블릿 PC로 무언가를 체크하고 있었다. 충성. 주임원사 최만식입니다. 손을 올리다 만 듯한 무례한 경례였다. 한지수는 고개도 들지 않고 싸늘하게 말했다. 앉으세요. 최만식은 보란듯이 다리를 꼬고 소파에 깊숙이 몸을 묻었다. 연대장님, 오시느라 욕보셨습니다. 미리 말씀드리지만 안살림은 제가 꽉 잡고 있으니 신경 끄셔도 됩니다. 자잘한 실수들은 자잘한 행정착오는 있어도 지휘관님 골치 썩일 사고는 없는 깔끔한 부대입니다. 최만식은 짐짓 여유로운 척하며 한지수의 의중을 떠보려 했다. 자신이 이 연대의 터쇼대감임을 은연중에 드러내려는 수작이었다. 한지수가 보고 있던 결제판을 탁 소리나게 덮으며 고개를 들었다. 서늘한 눈매가 최만식의 미간을 정조준했다. 최만식 원사. 예, 연대장님. 듣고 있습니다. 자네가 자부하는 그 완벽한 부대 관리라는 게 장부에 적힌 식자재와 창고에 있는 물건이 딴판인 상황도 포함하는 건가? 순식간에 회의실 공기가 얼어붙었다. 최만식의 눈과 근육이 파르르 떨렸다. 그게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신지? 한지수는 주머니에서 스마트폰을 꺼내 사진 한 장을 화면에 띄워 보였다. 부대에 도착하자마자 보급 창고를 돌며 찍어둔 것이었다. 오늘 점심 주메뉴가 오리 불고기더군. 규정대로라면 국산 오리고기가 나가야 해. 그런데 취사장 검수대에는 오리고기 박스는 온데간데 없고 유통기한 임박한 수입산 닭가슴살 박스만 산더미처럼 쌓여 있더군. 오리가 닭으로 변신이라도 한 건가? 최만식의 목덜미로 식은땀이 주르륵 흘러내렸다. 연대장 표차를 달자마자 취사장 냉동고부터 뒤졌다고? 이건 상식 밖이다. 그는 억지 미소를 지으며 어떻게든 상황을 넘기려 했다. 아, 보급계원 녀석들이 전산 입력을 실수했나 봅니다. 군지사에서 가끔 물류 코드를 잘못 찍어 보낼 때가 있어서. 전산 오류라. 정보사령부 시절에도 그런 허술한 핑계는 들어본 적이 없어. 한지수는 의자를 박차고 일어났다. 그녀는 먹잇감을 노리는 표범처럼 소리 없이 최만식의 코앞까지 다가갔다. 그리고는 상체를 숙여 그의 흔들리는 동공을 쐬어보며 차갑게 속삭였다. 단순한 무능이라면 교육으로 고칠 수 있지. 하지만 기만이라면 그건 범죄야. 내 눈을 피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하지 마. 최 원사, 난 냄새 맡은 사냥감은 뼈까지 씹어 먹거든. 그녀의 눈동자 깊은 곳에서 서늘한 광기가 번뜩였다. 그것은 책상 물림 장교들이 흉내낼 수 있는 위험 따위가 아니었다. 피 튀기는 작전 현장에서 살아남은 자 특유의 비릿하고 위험한 아우라였다. 최만식은 숨통을 조여오는 압박감에 짓눌려 꿀먹은 벙어리처럼 입만 벙긋거렸다. 전원 해산. 부대 현황 보고서 처음부터 다시 작성해서 가져와. 참모들이 쥐구멍을 찾듯 허둥지둥 집무실을 빠져나갔다. 최만식 역시 꽁무니를 빼듯 복도로 밀려나왔다. 포천의 칼바람이 뺨을 스쳤지만 그의 귀까지 시뻘개진 열기는 식지 않았다. 치욕스러움과 공포가 뒤섞여 속이 메스꺼웠다. 여우 같은 년. 최만식은 주먹을 꽉 쥐었다. 굴러온 돌이 박힌 돌을 빼시겠다? 누가 진짜 이 바닥의 포식자인지 가르쳐주마. 그는 흡연장 구석으로 가 은밀히 통화 버튼을 눌렀다. 최 사장. 나야. 이번 주에 들어올 비급 물건들 납품 시간 늦춰야겠어. 새로 온 연대장이 냄새를 잘 맡아. 아예 포장지 가리까지 싹 해서 보내. 그래, 자세한 건 오늘 밤 비밀 아지트에서 얘기해. 통화를 마친 최만식은 연대장실 쪽을 향해 가래침을 뱉듯 비웃음을 흘렸다. 반면 정막이 흐르는 집무실 안 한지수는 창밖으로 펼쳐진 광덕산의 험준한 산세를 응시하고 있었다. 그녀의 손가락 사이에는 방금 최만식이 앉았던 소파 틈새에서 주워낸 찢어진 메모지 조각이 들려 있었다. 썩은 내가 풀풀 나는구만. 한지수는 메모지를 전투복 상의 주머니 깊숙이 찔러 넣었다. 사냥은 서두르면 망치는 법이지. 숨통을 천천히 아주 확실하게 끊어주겠어. 전방의 밤이 무겁게 내려앉았다.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늙은 구렁이와 젊은 맹수의 수싸움은 이미 막이 올랐다. 산악지대의 아침은 더디고 밤은 유독 길다. 첩첩산중 주둔지에 짙은 새벽 안개가 채 가시기도 전 취사장 환풍구에서는 매캐한 연기가 뿜어져 나오고 있었다. 오상병님, 오늘 아침 짬밥 뭡니까? 아침 구보를 마치고 식당으로 터덜터덜 걸어가던 정일병이 울상인 얼굴로 물었다. 옆에서 걷던 오상병은 땅이 꺼져라 한숨을 쉬며 대답했다. 메뉴판엔 소고기 묵국에 비엔나 소세지라는데 꿈도 꾸지 마라. 알잖아, 우리 부대 소고기는 나노 입자로 들어가는 거. 와, 진짜 선 넘네. 엊그제 닭볶음탕도 닭은 없고 감자만 둥둥 떠다녀서 배 가죽이 등짝에 붙는 줄 알았습니다. 행보관은 맨날 잔반줄이라고 지랄이고, 야, 목소리 까라. 최만식 원사, 부대 곳곳에 도청기 심어놨다는 소문 있어. 괜히 밉보여서 포상 휴가 날리지 말고 주는 대로 쳐넣어. 식당에 들어선 장병들의 표정은 도살장 끌려온 소처럼 침울했다. 국자를 든 취사병들도 민망한지 병사들의 눈을 피했다. 국통에 담긴 건 소고기 묵국이라 부르기 민망할 정도로 맑은 소금물이었다. 고기는커녕 무 조각조차 가뭄에 콩나듯 보였다. 같은 시각 행정반 가장 안쪽 은밀한 공간인 행보관실. 최만식 원사는 뜨끈한 전기 라디에이터 옆 최고급 중역 의자에 삐딱하게 몸을 기대고 있었다. 그의 책상 위에는 병사들이 먹는 맹물국과는 비교도 안 되는 윤기가 자르르 흐르는 배달 양념치킨과 뜨담한 맥주캔이 놓여 있었다. 새벽에 당직 사관을 꼬드겨 몰래 반입한 특식이었다. 그는 닭뼈를 발라내며 거드름을 피웠다. 행정병인 강병장이 쭈뼛거리며 서류 뭉치를 들고 들어왔다. 최 원사님, 금일 부식 수불 대장입니다. 신임 연대장님 지시로 아침 점호 전까지 보고해야 해서. 최만식은 닭다리를 뜯던 손으로 귀찮다는 듯 허공을 저었다. 아, 책상에 던져두고 꺼져. 내가 알아서 처리할 테니까. 서류 처리는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봐. 아, 그리고 강병장. 예, 행보관님. 너 이번에 동생 결혼식 때문에 청원 휴가 쓴다고 했지? 강병장의 표정이 밝아졌다가 이내 어두워졌다. 최만식 원사가 저런 묘한 뜸을 들일 때면 항상 대가가 따랐기 때문이었다. 예, 그렇습니다. 하나뿐인 여동생이라 꼭 참석해서 축하해줘야 합니다. 최만식 원사는 마시던 믹스커피 종이컵을 구겨 쓰레기통에 던지며 비열하게 웃었다. 그래, 오빠 노릇해야지. 그런데 어쩌냐? 이번에 군단급 불시 검열이 뜰 것 같다는 정보가 있어. 인원이 비면 골치 아픈데. 행정반 에이스인 내가 빠지면 누가 브리핑 자료 만드냐? 이번 휴가는 좀 반려해야겠다. 강병장의 안색이 창백해졌다. 행보관님, 저번 훈련 때도 빠졌습니다. 이번에는 식장 예약 문제도 있고 부모님도 기다리셔서 진짜 안 됩니다. 최만식 원사는 의자에서 일어나 강병장의 등짝을 툭 쳤다. 그는 친한 척 병사의 어깨를 주무르며 은밀하게 속삭였다. 야, 강병장. 군대에서 안 되는 게 어디 있냐? 다 쇼부치기 나름이지. 내가 인사과장하고 사우나도 같이 가는 사이인 거 알지? 내가 말만 잘하면 휴가증 바로 나온다. 근데 말이야, 가는 게 있으면 오는 게 있어야지. 요즘 우리 부대 회식비가 펑크가 나서 내가 곤란한 거 너도 알지? 그것은 새빨간 거짓말이었다. 회식비는 최만식의 유흥비로 탕진된 지 오래였다. 하지만 강병장은 반박할 엄두를 낼 수 없었다. 이 부대에서 최만식의 말은 곧 법이었다. 저, 얼마나 필요하십니까? 최만식은 손가락 4개를 펴보였다. 40만 원. 동생 축의금 미리 냈다고 생각해. 내가 널 얼마나 아끼는데 이 정도는 해줄 수 있지? 강병장은 주먹을 꽉 쥐었다. 병장 월급 절반이 넘는 큰 돈이었다. 하지만 다른 방법이 없었다.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다. 알겠습니다. 저녁 점호 전까지 어떻게든 구해오겠습니다. 그래, 역시 강병장은 눈치가 빨라. 가봐. 강병장이 어깨를 축 늘어뜨리고 나가자 최만식은 콧노래를 부르며 관물대 안쪽을 열었다.
옷장 깊숙한 곳 전투복 뒤에 숨겨진 비밀 금고였다. 겉으로는 평범한 보안 문서함처럼 보였지만 실상은 병사들에게 뜯어낸 돈과 부대 운영비를 횡령한 내역이 담긴 USB가 들어 있었다. 새로 온 연대장 현장 확인도 안 하는 책상 물림이 뭘 알겠어. 최만식은 장부 파일의 숫자를 능숙하게 조작했다. 병사들에게 지급될 피복 수선비를 조금씩만 부풀려 청구해도 연대 전체로 보면 매달 쏠쏠한 용돈이 되었다. 그에게 병사들은 전우가 아니라 제복 입은 호구이자 걸어다니는 비자금 주머니였다. 오후 일과 시간, 연대장실. 한지수 대령은 블라인드 사이로 밖을 예의주시하고 있었다. 그녀의 날카로운 눈길은 연병장이 아닌 보급 창고 뒤편의 하역장에 머물렀다. 그곳에는 정체불명의 봉고차 한 대가 서 있었다. 이상하군. 그녀는 나직이 읊조렸다. 규정상 민간 차량 출입은 위병소 통제를 받아야 하고 보급품 납품은 오전 중에 끝나야 해. 지금은 오후 3시인데 저 차는 왜 저기 있는 거지? 한지수는 즉시 인터폰을 호출했다. 당번병, 지금 당장 정복 말고 정비복으로 가져와. 그리고 대기한다. 잠시 후 한지수는 계급장을 뗀 허름한 정비복 차림으로 관사를 나섰다. 기름때 묻은 작업모를 눌러써서 영락없는 정비병처럼 보였다. 그녀는 고양이처럼 소리 없이 하역장 쪽으로 잠입했다. 창고 쪽 문은 살짝 열려 있었다. 안에서는 최만식 원사의 걸걸한 웃음소리가 새어나왔다. 아이고, 최 사장님. 이번 건어물 상태가 왜 이래? 이거 곰팡이 핀 거 섞인 거 아니야? 에이, 원사님. 어차피 국에 넣고 푹 끓이면 다 똑같아집니다. 대신 제가 저번에 말씀하신 골프채 트렁크에 실어놨습니다. 최신형 드라이버로요. 크크크. 역시 최 사장은 사업할 줄 안다니까. 알았어. 검수는 대충 내가 처리할 테니까 빨리 싣고 가. 납품업자 최 사장과 최만식은 킬킬거리며 박스를 옮기고 있었다. 상자에는 최고급 식자재라고 적혀 있었지만 내용물은 한눈에 봐도 폐기 직전에 저급한 재료들이었다. 멸치 상태는 눅눅했고 김에서는 쩐내가 났다. 한지수는 주머니에서 초소형 카메라를 꺼내 그 현장을 영상으로 기록했다. 특수전 사령부 시절 적진 깊숙이 침투해 타격 목표를 식별하던 감각이 되살아났다. 화면 속에는 최만식이 두툼한 돈 봉투를 건빵 주머니에 챙기는 모습까지 선명하게 담겼다. 딱 걸렸어. 하지만 한지수는 즉시 덮치지 않았다. 아직은 때가 아니었다. 썩은 뿌리를 뽑아내려면 잔가지가 아니라 몸통을 확실히 싸매야 했다. 도망갈 구멍을 완벽히 차단한 뒤 일망타진해야 한다. 한지수는 침착하게 몸을 돌려 창고를 벗어났다. 그때 건물 구석진 곳에서 흐느끼고 있는 병사의 뒷모습이 보였다. 아까 최만식에게 협박당해 돈을 구하러 다니던 강병장이었다. 그는 수화기 너머의 상대에게 애원하고 있었다. 친구야, 부탁 좀 하자. 급하게 합의금이 필요해서 그래. 동생이 사고를 쳤는데 당장 메꿔야 해. 한지수의 군화 소리가 뚝 끊겼다. 그녀의 눈동자가 차갑게 가라앉았다. 부대 운영비를 빼돌리는 것도 모자라 부하들의 약점을 잡아 고리대금 업자처럼 구는 행태는 지휘관이기 이전의 인간으로서 묵과할 수 없는 죄악이었다. 한지수는 인기척을 지우고 강병장의 등 뒤로 접근했다. 서늘한 목소리가 공기를 갈랐다. 핵심만 묻지. 그 돈 누구 주머니로 들어가는 거지? 강병장은 감전된 듯 몸을 떨며 뒤를 돌아봤다. 전투모를 눌러쓴 여군이 서 있었다. 누구십니까? 여긴 통제 구역입니다. 한지수는 천천히 고개를 들며 모자를 벗었다. 날카로운 눈빛이 강병장을 압도했다. 내 상관이다. 한지수 대령이다. 강병장의 동공이 지진이 난 듯 흔들렸다. 반사적으로 관등 성명을 대려했지만 공포심에 혀가 굳어버렸다. 형식은 집어치워. 본론만 말해. 최만식 원사가 금품을 요구했나? 강병장은 마른 침을 삼켰다. 사실을 발설했다간 행보관이 가만두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눈앞의 한지수 대령에게서는 범접할 수 없는 아우라와 기묘한 안도감이 동시에 느껴졌다.
부대 운영비 명목으로 돈을 가져오라고 했습니다. 50만 원입니다. 한지수의 미간이 좁혀졌다. 장갑을 쥔 손에 힘이 들어갔다. 운영비라니 아주 간이 배 밖으로 나왔군. 그녀는 안주머니에서 봉투 하나를 꺼냈다. 그 안에는 5만 원권 10장이 들어있었다. 그녀는 그것을 강병장의 가슴팍에 밀어넣었다. 이걸 갖다 바쳐라. 대령님, 이건 군법에 작전이다. 최만식에게 이 돈을 전달해. 단, 현찰이라 은행 봉투에 넣어왔다고 둘러대고 반드시 내가 준 이 노란 서류 봉투째로 건네야 한다. 한지수는 준비해둔 서류 봉투에 지폐를 넣었다. 겉보기엔 평범한 행정 봉투였지만 봉투의 접착면에는 특수 화학 처리가 되어 있었다. 정보사령부 감식반에서 사용하는 시약으로 손에 닿는 순간 미세한 형광 물질이 묻어나지만 육안으로는 식별이 불가능했다. 이건 뇌물이 아니라 놈을 떠참할 올감이다. 넌 그저 심부름하는 척만 해. 쫄지 마라. 내 뒤엔 이제 사단 법무부가 아니라 나 한지수가 버티고 있으니까. 강병장은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움켜쥐었다. 대령의 확신에 찬 눈빛이 그에게 기묘한 투지를 불어넣었다. 알겠습니다. 목숨 걸고 해보겠습니다. 가봐. 강병장이 사라지자 한지수는 옷매무새를 다듬었다. 그날 밤 최만식 원사는 당직 사관의 눈을 피해 위병소를 통과했다. 그의 안주머니에는 강병장에게 갈취한 50만 원과 공사업체 김 사장에게 받은 뇌물이 든 봉투가 묵직하게 자리 잡고 있었다. 오늘은 철원 쪽 룸으로 가볼까? 이렇게 꽁돈이 생기니 말뚝박을 맛이 나지. 그는 콜택시를 불러 타고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그러나 그는 꿈에도 몰랐다. 짙은 썬팅을 한 SUV 한 대가 적당한 거리를 두고 그를 추적하고 있다는 사실을. 운전대를 잡은 한지수의 옆 좌석에는 태블릿 PC가 켜져 있었고 봉투에 심어둔 초소형 GPS 트래커가 최만식의 위치를 붉은 점으로 표시하고 있었다. 마실 수 있을 때 많이 마셔둬라, 최만식. 그게 내 군 생활의 마지막 건배가 될 테니까. 한지수는 핸들을 꺾으며 속도를 높였다. 타이어 마찰음이 도로를 긁었다. 사냥감은 도간에 든 쥐였다. 며칠 후 혹한기 훈련 준비가 한창인 시점이었다. 지휘 통제실의 공기는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작전 참모 정혁수와 정보과장 한지훈이 훈련 시나리오를 보고하고 있었지만 한지수 대령의 신경은 훈련 상황판이 아닌 다른 곳에 쏠려 있었다. 최만식 원사, 지금 위치가 어디지? 열변을 토하던 작전 참모 정혁수가 당황하며 말을 더듬었다. 아, 행보관님 말입니까? 지금 유류 저장소에서 난방유 불출 작업을 지휘하고 계십니다. 한지수는 싸늘하게 웃었다. 지휘라. 도둑놈한테 금고 열쇠를 맡긴 꼴이군. 그녀는 의자를 박차고 일어났다. 권총 벨트를 매무새 있게 고쳐 찼다. 브리핑은 여기까지다. 잡을 쥐새끼가 있어서 말이야. 같은 시각. 연대 유류고 뒤편. 최만식 원사는 드럼통에 걸터 앉아 담배 연기를 뿜고 있었다. 그의 주변에는 신형 방한 장비 박스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다. 그는 정중사와 낄낄대며 작당 모의를 하고 있었다. 야, 이번에 들어온 신형 고어텍스 전투화 말이다. 그거 애들 주지 말고 창고 구석에 짱 박아놔. 대신 구형 전투화들 왁스 칠해서 내보내. 아, 원사님. 구형은 방수도 안 돼서 애들 발 다 얼어 터질 텐데요. 민원 들어옵니다. 시끄러워 이 새끼야. 어차피 군바리들 발은 좀 얼어도 돼. 신형은 내가 아는 낚시용품 사장한테 넘기면 켤레당 얼마가 남는지 알아? 등산 양말도 마찬가지고. 유통기한 임박한 전투 식량하고 섞어서 납품해. 식중독 터지면 병사들 개인 위생관리 탓으로 돌리면 그만이니까. 최만식 원사는 자신의 수법이 치밀하다고 자만했다. 새로 부임한 한지수 대령이 아무리 깐깐해도 이 수많은 부식 창고를 일일이 다 뒤질 순 없을 거라 생각했다. 문제가 생기면 그 책임은 고스란히 지휘관인 한지수에게 돌아갈 터였다. 어디 한번 당해봐라. 감히 굴러들어온 돌이 내 영역을 침범한 대가를 치르게 해주마. 정적을 깨고 철문이 삐그덕거리며 열렸다.
규칙적인 군화 소리가 창고 바닥을 울렸다. 소름 끼칠 정도로 차분한 리듬이었다. 최만식은 피우던 담배를 급히 바닥에 비벼 껐다. 한지수 대령이 모습을 드러냈다. 그녀 뒤에는 정서구 과장과 이진혁 대위가 굳은 얼굴로 서 있었다. 충성, 연대장님, 이곳은 먼지 구덩이인데 뭐하러 직접. 최만식이 비열한 웃음을 흘리며 앞을 가로막았다. 한지수는 그를 본체만 체하며 지나쳤다. 그녀는 적재된 핫팩 박스 하나를 군화발로 툭 찼다. 개봉해. 정서구 과장이 황급히 커터칼로 테이프를 끊었다. 한지수가 핫팩을 꺼내 쥐었다. 마치 벽돌처럼 딱딱하게 굳어 있었다. 제조일자는 이미 3년이나 지나 폐기해야 할 물건이었다. 최만식 원사. 한지수의 목소리가 서늘하게 깔렸다. 예, 연대장님. 아, 그게 옛날 폐급 물자가 정리가 안 돼서 섞인 것 같습니다. 시정하겠습니다. 최만식은 등줄기에 땀이 흐르는 것을 느끼면서도 뻔뻔하게 대꾸했다. 섞여? 이 라인 전체가 폐기물인데 자네 눈에는 이게 정상으로 보이나? 한지수는 굳어버린 핫팩을 최만식의 군화 위에 던져버렸다. 그리고 저 건전지들. 국방부 조달품이 아니라 마트에서 파는 저가형 중국산이더군. 정품 예산 받아서 싸구려 채워넣고 남은 차액 다 어디로 빼돌렸지? 최만식의 눈동자가 흔들렸다. 오해십니다. 급하게 물량을 맞추다 보니 납품업체 측 착오로. 착오라는 변명이 나올 때마다 내 인내심이 줄어들고 있어. 한지수는 그에게 한 걸음 더 바짝 다가갔다. 그녀의 압도적인 기세에 최만식은 저도 모르게 뒷걸음질 쳤다. 이번 혹한기 훈련은 박기철 중장님께서 직접 참관하신다. 만약 통신 장비가 먹통이 되거나 동상 환자가 속출해서 작전에 실패한다면 그건 실수가 아니라 이적 행위야. 반역이라고. 창고 안에 살기가 감돌았다. 최만식은 억울한 척 목소리를 높였다. 말씀이 심하십니다. 제가 이 부대에서 30년을 헌신했습니다. 저도 명예가 있습니다. 한지수가 비웃었다. 명예? 횡령한 돈으로 룸살롱 드나드는 게 자네가 말하는 명예인가? 최만식의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해졌다. 감히 부하들 앞에서 자신의 치부를 들추다니 모멸감에 이성이 끊어질 지경이었다. 훈련 전까지 전량 정품으로 교체해. 안 그러면 옷 벗는 걸로 안 끝날 거야. 한지수는 미련 없이 창고를 나갔다. 홀로 남은 최만식은 분을 참지 못해 빈 상자를 걷어차며 욕설을 내뱉었다. 이런 미친. 감히 나를 건드려? 그는 씩씩거리며 휴대전화를 꺼냈다. 전화를 거는 손이 부들부들 떨렸다. 여보세요, 최필수 형님. 접니다. 아, 예, 이번 신임 연대장 말입니다. 아주 개판입니다. 네, 완전히 돌았습니다. 부사관들을 머슴 취급합니다. 예, 손 좀 봐주십시오. 제가 자료 넘길 테니 국방부랑 인권위에 찔러서 아주 매장시켜 주십시오. 네, 다시는 고개도 못 들게 만들어야 합니다. 전화를 끊는 최만식의 눈에 살기가 서렸다. 법? 그래, 나도 법대로 해주지. 갑질 지휘관이 어떻게 파멸하는지 보여주마. 그날 밤 최만식은 자신의 라인인 부사관들을 인근 식당으로 소집했다. 한지수를 몰아내기 위한 작전 회의였다. 그 여자 말투부터가 아주 재수 없지 않습니까? 어제 이중사한테도 막말했다면서요? 맞습니다. 우리가 탄원서 하나씩 쓰면 바로 날아갑니다. 요즘 군대 분위기에 여군 지휘관, 갑질 이슈면 언론이 가만 안 있을 겁니다. 최만식이 소주잔을 비우며 낄낄거렸다. 그래, 작전명은 마녀 사냥이다. 훈련 기간 동안 교묘하게 명령 불복종하고 실수 연발해서 전부 연대장 탓으로 돌려. 녹음기 켜놓고 유도 신문하는 거 잊지 말고. 그들은 자신들의 수가 얼마나 얕은지 알지 못했다. 얇은 합판 벽 하나를 사이에 둔 옆방에 한지수가 앉아있다는 사실을 꿈에도 모른 채. 한지수는 차분하게 찻잔을 내려놓으며 이어폰을 뺐다. 고성능 도청기가 최만식 일당의 반역 모의를 토시 하나 빠뜨리지 않고 녹음하고 있었다. 쥐새끼 소탕이라. 아주 흥미진진하군.
누가 덫을 놓고 누가 치즈를 물지 곧 판가름 날 거야. 한지수 대령의 옆에는 베테랑 군검찰 출신인 법무참모 강준혁이 차분히 앉아 있었다. 확인했나? 하극상 작전방해 허위사실 유포 및 교사. 이것만으로도 옷 벗기는 건 시간 문제야. 강준혁이 서류를 덮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예, 연대장님. 확보된 물증만으로도 영장 청구가 가능합니다. 언제 터트리시겠습니까? 아직은 일러. 놈들이 훈련장 한복판에서 이빨을 드러낼 때 그때가 바로 심판의 날이 될 거다. 놈들이 가장 안심하고 있을 때 가장 처참하게 밟아줘야지. 한지수는 자리에서 일어나 전투복 매무새를 다듬었다. 철원의 차가운 새벽 공기가 그녀를 감쌌지만 그녀의 눈동자는 더욱 서늘하게 가라앉아 있었다. 드디어 연대 전술훈련 당일 험준한 산악지대에는 팽팽한 긴장감이 흘렀다. 특수전 사령부 출신인 한지수는 후방 지휘소가 아닌 최전방 이동 지휘 차량 위에 올라가 있었다. 그녀는 고성능 망원경을 통해 예하 부대의 기동을 매의 눈으로 감시하고 있었다. 3대대 현 위치와 기동 상황 보고해. 선봉 중대 공격 개시선 돌파했나? 무전기 너머로 오진철 대대장의 다급한 보고가 들어왔다. 여기는 3대 대장 오진철. 현재 선두 차량 2대의 미션이 나갔습니다. 기어 변속이 안 됩니다. 도보로 전환해 이동 중이지만 작전 시간보다 늦어지고 있습니다. 한지수의 미간이 좁혀졌다. 최만식 원사의 공작임이 분명했다. 순정 부품을 빼돌리고 재생 불량 부품을 끼워 넣은 결과가 훈련 시작과 동시에 터져나온 것이다. 당황하지 말고 예비 수송 트럭 투입해. 고장난 차량은 증거물로 써야 하니 정비관 송민재에게 절대 손대지 말고 현장 보존하라고 해. 한지수의 지시는 칼같이 떨어졌다. 그러나 최만식의 음해 공작은 밥그릇 싸움으로 이어졌다. 추진되어야 할 점심 식사가 도착하지 않고 있었다. 험준한 고지를 오르내리느라 탈진 직전인 병사들의 불만이 고조되었다. 최만식 원사는 후방 텐트에서 느긋하게 믹스커피를 휘저으며 웃고 있었다. 거참 밥차가 구렁텅이에라도 빠졌나? 길이 워낙 험해야지. 우리 병사들 배가 등가죽에 붙겠어. 그는 곁에 있던 정중사에게 은밀한 눈짓을 보냈다. 정중사는 미리 포섭해둔 병사들에게 메신저를 날렸다. 신임 연대장이 작전 지역도 몰라서 밥차를 엉뚱한 곳으로 보냈다는 악의적인 소문을 퍼뜨리라는 신호였다. 그러나 한지수는 이미 플랜 B를 준비해둔 상태였다. 그녀의 짧은 무전 신호에 훈련장 외곽 숲길에 대기 중이던 민간 푸드트럭 행렬이 진입하기 시작했다. 한지수가 사비를 털어 미리 섭외해둔 출장 뷔페 차량과 치킨 트럭이었다. 갓 튀긴 치킨과 따뜻한 밥, 고기 반찬이 병사들에게 배급되자 최만식의 계획은 산산조각이 났다. 병사들의 원성은 순식간에 열광적인 환호로 뒤바뀌었다. 내 새끼들 밥 굶기는 지휘관은 자격 미달이지. 최만식 원사. 병사들이 굶주리며 나를 욕하는 게 자네가 그리던 그림이었나? 공용 무전망을 타고 흘러나오는 한지수의 서늘한 목소리에 최만식은 소스라치게 놀랐다. 그녀는 그의 술을 훤히 들여다보고 있었다. 훈련이 종료된 후 열린 사후 강평 시간. 연병장에는 진흙과 땀으로 범벅이 된 전 장병이 도열해 있었다. 단상에 오른 한지수 대령이 마이크를 잡았다. 단상 아래에는 헌병대 랩핑이 된 차량 2대가 정차해 있었지만 최만식은 그저 훈련 통제용 차량일 것이라 애써 자위했다. 이번 훈련을 통해 우리는 많은 교훈을 얻었다. 너희들의 투지는 완벽했다. 허나 아군의 등 뒤에 칼을 꽂는 내부의 적이 있다는 사실 또한 확인했다. 한지수의 날카로운 시선이 최만식 원사를 정조준했다. 수송 차량이 퍼지고 식사 추진이 고의로 지연되고 불량 부품으로 인해 작전이 마비되었다. 어떤 이는 이것을 단순한 과실이라 변명하겠지만 나는 이것을 명백한 이적 행위이자 범죄로 규정한다. 연병장이 술렁이기 시작했다. 참병 고와 오로 보와 오로 보와. 최만식은 식은땀을 흘리며 억지 미소를 지어 보였다. 연대장님, 강평 분위기가 너무 무겁습니다. 병사들도 있는데. 최만식 원사 단상 앞으로 튀어나와
한지수의 서리빨 같은 호령에 최만식은 쭈뼛거리며 억지로 발을 뗐다. 예, 부르셨습니까? 자네 강병장에게 포상 휴가증을 빌미로 뒷돈 50만 원을 요구했었지? 최만식의 안색이 순식간에 흑빛으로 변했다. 예? 그게 무슨 당치도 않은 말씀입니까? 저는 결백합니다. 증거 있습니까? 이건 지휘관의 갑질이자 모함입니다. 그는 억울하다는 듯 가슴을 치며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다. 전 장병 여러분, 연대장이 죄 없는 부사관을 숙청하려 합니다. 제가 이 부대에서 30년을 굴렀는데 이럴 수가 있습니까? 한지수는 대꾸할 가치도 없다는 듯 주머니에서 리모컨을 꺼내 스크린을 작동시켰다. 화면 속에는 최만식이 식자재 납품업자에게 두툼한 돈 봉투를 건네받으며 유통기한이 지난 부식 재료를 눈감아주는 장면이 고화질로 재생되었다. 고기는 대충 양념해서 볶으면 애들은 몰라. 그의 목소리가 스피커를 통해 연병장에 울려 퍼졌다. 이어서 화면이 바뀌었다. 강병장이 최만식에게 건넨 뇌물 봉투가 그의 관사 개인 서랍에서 발견되는 압수수색 장면이었다. 헌병들이 UV 라이트를 비추자 한지수가 미리 발라둔 특수 형광 물질이 봉투 전체에서 푸르게 빛나고 있었다. 자네 관사에서 방금 압수한 물건이다. 내가 강병장에게 쥐어보낸 바로 그 미끼지. 게다가 정중사와 작당에서 나를 음해하려던 통화 녹음도 확보했는데 전 장병 앞에서 틀어줄까? 최만식은 다리가 풀려 바닥에 털썩 주저앉고 말았다. 완벽한 외통수였다. 그가 빠져나갈 쥐구멍은 어디에도 없었다. 자네는 군복을 입을 자격조차 스스로 걷어찼고 국가를 위해 헌신하는 용사들의 고열을 착취했다. 군법 조항을 따지는 것조차 시간 낭비야. 자네가 갈 곳은 영창 따위가 아니라 육군 교도소의 독방이 될 것이다. 한지수 대령이 턱짓하자 대기 중이던 헌병들이 맹수처럼 달려들어 그를 포위했다. 이거 안 나? 내가 누군지 알고 이래? 나 백운 단장님과 형 동생 하는 사이야. 최만식 원사는 발악했지만 건장한 헌병들에게 제압당해 양손에 수갑이 채워졌다. 손목을 파고드는 차가운 금속의 감촉에 그는 자신이 평생 쌓아온 군 생활이 나락으로 떨어졌음을 깨달았다. 끌려가는 최만식의 등 뒤로 한지수 대령이 채기를 박았다. 아, 백운 단장님과 각별한 사이라니 잘됐군. 군 단장님께서 자네 재판에 배심원으로 참석하시겠다고 하셨으니 거기서 회포나 풀도록 해. 연병장에는 숨막히는 침묵이 감돌았다.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던 행보관이 죄수처럼 끌려가는 광경은 병사들에게 비현실적인 충격이었다. 그러나 그 침묵을 깬 것은 병사들의 함성이었다. 와! 누군가의 외침은 들불처럼 번져나가 연병장을 뒤덮었다. 그것은 단순한 환호가 아니라 그간의 서름과 울분을 토해내는 해방가였다. 강병장은 붉어진 눈시울로 한지수 대령을 응시했다. 한지수는 환호하는 병사들에게 가볍게 고개를 끄덕여 보였다. 찰나였지만 그 눈빛은 포천의 칼바람을 잊게 할 만큼 든든했다. 그녀는 다시 냉철한 지휘관으로 돌아와 마이크를 잡았다. 동요하지 마라. 일과 진행한다. 전 병력 부대 복귀. 단결. 그 어느 때보다 힘찬 격려 구호가 하늘을 울렸다. 한지수 대령은 단상을 내려와 흙먼지 날리는 연병장을 가로질러 갔다. 그녀의 발걸음 뒤로 부패의 고리가 끊어진 부대에 혁신의 바람이 불고 있었다. 최만식 원사가 헌병대에 압송된 다음 날 연대 본부는 폭풍 전야처럼 고요했다. 행정보급관실의 주인 잃은 책상은 썰렁했지만 그가 남긴 비리의 잔재는 여전히 부대 곳곳에 스며 있었다. 모두가 깊이 잠든 새벽 3시 행정반의 문이 은밀하게 열렸다. 복도에 희미한 비상구 불빛을 등지고 누군가 잠입했다. 정중사였다. 최만식의 신복으로 온갖 떡고물을 받아먹던 그는 최원사의 구속 소식에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다. 비밀 장부. 그게 남아있어. 그것만 처리하면 돼. 최만식은 용이 주도했다. 한지수에게 발각된 장부 외에 간부들의 약점을 기록한 비밀 수첩이 별도로 존재했다. 정중사는 그것이 자신의 목숨을 옥죄어올 증거임을 알고 있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책상 서랍 안쪽에 깊숙한 틈새를 더듬었다. 찾았다. 검은색 가죽 수첩이 손끝에 걸렸다. 정중사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주머니에서 라이터를 꺼냈다. 증거를 그 자리에서 재로 만들 생각이었다. 치익, 라이터 불꽃이 켜지는 순간 어둠 속에서 서늘한 목소리가 비수처럼 날아들었다. 불장난하기엔 장소가 너무 위험하지 않나? 정중사. 의학. 정중사는 기겁하며 라이터와 수첩을 바닥에 떨어뜨렸다. 행정반 구석. 어둠에 잠겨있던 소파에서 한지수 대령이 유령처럼 몸을 일으켰다. 그녀는 불도 켜지 않은 채 그곳에 매복해 있었다. 마치 제 발로 들어올 쥐새끼를 기다리는 고양이처럼. 연 대장님? 아니 왜 이 시간에 최 원사가 사라지면 겁먹은 공범들이 증거인멸을 시도할 거라 확신했지. 역시 내 직감은 틀리지 않았군. 한지수는 바닥에 떨어진 수첩을 주워들었다. 정중사가 반사적으로 손을 뻗으려 했지만 한지수의 서슬퍼런 눈빛에 압도되어 그 자리에 굳어버렸다. 이게 너희들의 목숨줄인가 보지? 그녀는 수첩을 펼쳤다. 달빛에 드러난 내용은 가관이었다. 누구에게 뇌물을 바쳤고 누구와 유흥을 즐겼는지 날짜와 장소까지 적나라하게 기록되어 있었다. 여기에는 정중사뿐만 아니라 이 연대의 썩은 환부들이 고구마 줄기처럼 엮여 있었다. 연대장님, 한 번만 살려주십시오. 저는 위에서 시키는 대로 했을 뿐입니다. 최 원사가 협조하지 않으면 인사 고과를 망치겠다고 협박해서. 정중사는 무릎을 꿇고 애원했다. 비굴하게 눈물 콧물을 쏟는 꼴이 역겨웠다. 한지수는 싸늘하게 그를 내려다보았다. 시키는 대로 했다? 범죄 조직원들도 법정에서는 똑같은 핑계를 대지. 선택은 네가 한 거야. 그 더러운 돈으로 호의호식할 때 너는 병사들의 열악한 처우를 외면했어. 한지수는 수첩을 자신의 전투복 건빵 주머니에 찔러 넣었다. 날이 밝는 대로 헌병대에 넘긴다. 자네는 최 원사 옆방에 수감될 거야. 거기 가서 못다한 충성을 바치도록 해. 당번병 이 자를 영창으로 연행해. 대기하고 있던 당직 사관과 병사들이 들이닥쳐 정중사를 질질 끌고 나갔다. 복도에 정중사의 처절한 비명이 메아리 쳤지만 한지수의 표정은 차가운 조각상처럼 미동도 없었다. 다음 날 아침 한지수 대령은 긴급 간부 회의를 소집했다. 회의실 공기는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다. 최만식과 정중사의 연이은 구속으로 간부들은 숨소리조차 죽이고 있었다. 한지수는 상석에 앉아 간부들을 하나하나 매섭게 훑어보았다. 최만식 원사 사건은 개인의 일탈이 아니다. 이를 묵인하고 방조했거나 적극적으로 동조한 모든 이들에게 엄중한 책임을 묻겠다. 그녀는 책상 위에 묵직한 서류 뭉치를 탁 소리나게 던졌다. 회의실의 공기가 무겁게 가라앉았다. 한지수 대령은 차가운 눈빛으로 간부들을 일갈했다. 지금부터 연대 내 모든 보급 라인과 회계 장부를 전수조사하겠습니다. 지난 3년간의 기록을 모두 감사과로 이관했습니다.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 없다는 안일한 생각은 버리십시오. 썩은 살은 도려내고 고름은 짜낼 겁니다. 그녀의 개혁 의지는 서리빨처럼 매서웠고 이진혁 대위를 필두로 한 감찰팀은 신속하게 움직였다. 변화의 바람은 병영식당에서 가장 먼저 불어왔다. 대박. 이거 실화냐? 한우 불고기라고? 배식대 앞에 선 병사들의 눈이 휘둥그레졌다. 국통에는 고기가 듬뿍 들어간 진한 갈비탕이 김을 내뿜고 있었고 사이드 메뉴로는 눅눅한 튀김 대신 갓 구운 함박 스테이크가 나왔다. 그동안 최만식 원사가 착복했던 부식비가 병사들에게 온전히 쓰이자 식판의 풍경이 180도 달라진 것이다. 와, 국물 찐이다. 조미료 맛만 나는 맹물이 아니야. 한지수 대령님 오시고 나서 군 생활할 맛 나네. 병사들은 감탄사를 연발하며 식사를 즐겼다. 식당 한켠에서 병사들의 먹방을 지켜보던 한지수의 입꼬리가 살짝 올라갔다. 하지만 그녀는 생색내는 대신 조용히 한 조리장을 불렀다. 한 조리장. 충성. 식사 입에 맞으십니까? 맛도 중요하지만 위생과 영양 밸런스가 최우선입니다.
식재료비 부족하면 정식으로 보고하세요. 내 사비를 털어서라도 지원할 테니까 애들 밥 먹이는 걸로 장난치지 맙시다. 알겠습니까? 예, 명심하겠습니다. 한 조리장은 결의에 찬 목소리로 답했다. 한지수가 자리를 뜨자 등 뒤로 병사들의 활기찬 웃음소리가 메아리쳤다. 부임 후 처음으로 듣는 가식 없는 행복한 소리였다. 그러나 폭풍전야의 고요는 짧았다. 부대의 고질적인 비리를 척결하자마자 자연의 시련이 닥쳐왔다. 오후부터 잿빛으로 변한 하늘은 이내 한방눈을 쏟아내기 시작했다. 밤이 되자 한치 앞을 분간할 수 없는 폭설이 부대를 집어삼켰다. 전 병력 제설 작전 투입, 비상 소집, 한지수의 명령에 연대 병력이 연병장으로 집결했다. 넉가래와 눈삽을 든 병사들의 입김이 하얗게 피어올랐다. 한지수는 지휘소에 머무는 대신 직접 제설 도구를 챙겨들었다. 연대장님, 날도 추운데 들어가 계십시오. 저희가 처리하겠습니다. 권대대장이 급고 말렸지만 한지수는 단호했다. 내 새끼들이 밖에서 떠는데 지휘관이 난로 옆에 앉아 있을 순 없어. 구역별로 나누어 신속히 제설한다. 실시. 그녀의 솔선수범의 간부들도 군말 없이 눈밭으로 뛰어들었다. 그때 무전기 너머로 다급한 고함이 터져나왔다. 여기는 삼중대. 탄약고 뒤편 자재창고 붕괴. 반복한다. 자재창고 붕괴. 작업 인원 매몰됨. 한지수의 표정이 굳어졌다. 무너진 창고는 최만식 원사가 뒷돈을 챙기려 날림으로 지어놓은 불법 건축물이었다. 그 부실한 뼈대가 눈의 무게를 견디지 못하고 주저앉은 것이다. 현장으로 이동한다. 의무대 대기시키고 공병대 굴삭기 호출해. 한지수는 무릎까지 쌓인 눈을 헤치고 사고 현장으로 내달렸다. 현장은 처참했다. 엿가락처럼 철골 아래서 병사들의 신음소리가 새어나오고 있었다. 대장님, 다리가 꼈습니다. 살려주세요. 설상가상으로 공병대 중장비는 폭설로 진입로가 막혀 도착이 지연되고 있었다. 시간이 없어. 이대로면 저체온증으로 다 죽어. 우리가 직접 꺼낸다. 한지수는 방안 외피를 벗어던졌다. 영하 20도의 혹한 속에서도 그녀의 몸에선 투지가 끓어올랐다. 위험합니다. 추가 붕괴 우려가 있습니다. 작전 참모 정혁수. 가 만류했지만 한지수는 그의 손을 뿌리쳤다. 내가 특전사에서 배운 건 적을 죽이는 기술만이 아니야. 전우를 살리는 기술도 배웠어. 자신 있는 놈들만 따라와. 한지수는 위태롭게 얽힌 철골 구조물 사이로 거침없이 몸을 밀어넣었다. 대테러 부대 시절 익힌 침투 기술이 위기의 순간에 빛을 발했다. 날카로운 파편에 긁히는 것도 아랑곳하지 않고 잔해를 파헤친 그녀는 매몰된 병사들을 발견했다. 장일병. 정신줄 놓지 마. 내 말 들려? 연대장님, 너무 춥고 감각이 없습니다. 철골 빔에 하반신이 눌린 장일병이 파랗게 질린 입술을 떨며 말했다. 한지수는 입술을 깨물었다. 조금만 버텨. 내가 들어 올릴 테니까 틈 생기면 바로 빠져나와. 그녀는 장일병을 짓누르고 있는 육중한 철골 아래 어깨를 밀어넣었다. 으아악. 기압 소리와 함께 철골이 미세하게 들썩였다. 지금이야. 당겨. 밖에서 대기하던 이중사와 부사관들이 장일병을 낚아챘다. 장일병이 구조되자마자 한지수가 버티고 있던 철골이 굉음과 함께 주저앉았다. 연대장님, 병사들의 비명이 터져나왔다. 잠시 후 자욱한 흙먼지를 뚫고 한지수가 비틀거리며 걸어 나왔다. 이마는 찢어져 피가 흘렀고 전투복은 엉망이 되었지만 그녀의 눈빛만은 형형하게 살아있었다. 상황 보고에 안에 남은 인원 있나? 장일병 포함 전원 구조 완료했습니다. 연대장님, 이마에서 피가 흐릅니다. 찰과상이야. 호들갑 떨지 마. 민서영은 흐르는 피를 소매로 훔치며 들것에 실려가는 장일병에게 다가갔다. 그녀는 입고 있던 방상외피를 벗어 추위에 떨고 있는 병사의 어깨를 덮어주었다. 미안하다. 어른들의 탐욕으로 지어진 모래성 때문에 내가 다쳤어. 내 군복을 걸고서라도 이 빚은 반드시 갚으마.
장일병은 고통 속에서도 눈시울을 붉히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부대원들의 가슴 속에 묵직한 울림이 퍼졌다. 이전 지휘관들은 사고가 나면 자신의 안위를 챙기며 덮기에 급급했으나 민서영은 달랐다. 그녀는 위험을 무릅쓰고 부하를 구했고 진심 어린 참회를 했다. 다음 날 아침, 눈보라는 멈췄지만 연병장에는 비장한 기운이 감돌았다. 민서영은 붕대를 감은 채 단상에 올라 마이크를 잡았다. 어제 일은 단순한 사고가 아니다. 예고된 살인이다. 황영구와 결탁한 세력이 배를 불리는 동안 부실한 자재가 우리 전우들을 위협했다. 그녀의 일갈은 칼날처럼 날카로웠다. 난 이 일을 절대 묵고하지 않는다. 시공사부터 이를 눈감아준 지휘 라인까지 지옥 끝까지 쫓아가서라도 법의 심판대에 세우겠다. 내 부하들이 흘린 피는 놈들의 목숨으로도 부족하니까. 병사들은 환호성보다 더 무거운 침묵으로 답했다. 그것은 지휘관에 대한 단순한 지지가 아닌 생사를 함께하겠다는 결의에 찬 존경의 침묵이었다. 그때 위병소를 통과해 검은색 관용차 한 대가 미끄러지듯 들어왔다. 번호판을 확인한 참모들 사이에서 동요가 일었다. 육군본부 감찰실 소속 차량이었다. 황영구의 뒷배가 드디어 실체를 드러낸 것이다. 차에서 내린 감찰관은 삐딱한 자세로 민서영에게 다가왔다. 한지수 대령입니까? 부대 안전관리 소홀건으로 조사 나왔습니다. 게다가 최만식 원사에 대한 강압수사 의혹 투서도 접수되었고 그가 말을 맺기도 전에 민서영은 성큼성큼 다가가 그의 턱 밑까지 얼굴을 들이밀었다. 마치 적진의 침투에 적의 목덜미를 노리는 맹수 같은 눈빛이었다. 조사는 언제든 환영해. 하지만 순서가 틀렸어. 민서영은 주머니에서 핏자국이 선명하게 남은 장갑을 꺼내 감찰관의 정복 재킷 주머니에 거칠게 찔러 넣었다. 내 새끼들이 흘린 피가 아직 식지도 않았어. 감찰실이든 청와대든 상관없다. 나를 건드리는 건 참아도 내 부하들의 고통을 이용하려 들면 민서영은 감찰관의 귓가에 사신처럼 나직하게 속삭였다. 전쟁을 각오해. 여긴 내 구역이고 내 방식대로 처리하니까. 기에 눌린 감찰관은 저도 모르게 뒷걸음질 쳤다. 하얀 설원 위로 팽팽한 긴장감이 흘렀다. 꼬리는 밟았지만 몸통은 아직 어둠 속에 숨어 있었다. 민서영의 고독하고 긴 싸움은 이제 막 서막을 올린 셈이었다. 감찰 조사단은 연대 회의실을 마치 점령군 사령부처럼 꾸몄다. 블라인드가 내려지고 서류들이 무차별적으로 압수되었다. 조사단장 강대령은 민서영의 동기였지만 현장 지휘관으로서의 능력이 부족해 감찰로 빠진 인물이었다. 그는 늘 민서영에게 자격지심을 가지고 있었다. 상석에 앉아 삐딱하게 다리를 꼰 강대령이 비아냥거렸다. 민대령 상황 파악이 안 되나? 부대 관리 소홀에 황영구 건까지 겹쳤어. 직권 남용으로 보직 해임될 수도 있다는 거 몰라? 민서영은 차갑게 식은 커피를 바라보며 무표정하게 앉아 있었다. 내 지휘권은 박기철 중장님 명령 없이는 유효하다. 범죄자를 잡는 게 직권 남용이면 범죄자를 비호하는 너희는 공범인가? 강대령의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해졌다. 말 조심해. 우린 황영구가 보낸 탄원서를 가지고 왔어. 내가 증거를 조작했다는 제보가 있다고. 여기서도 707 놀이 하려는 건가? 그는 책상을 쾅 내리쳤다. 이진혁 대위를 비롯한 감찰 장교들이 위협적으로 움직였지만 민서영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다. 탄원서라. 비싼 변호사가 대필해줬겠군. 뻔한 소설일 테고. 민서영은 품에서 낡은 수첩 하나를 꺼내 테이블 위에 툭 던졌다. 지난번 정중사가 빼돌리려다 실패한 결정적 증거였다. 너희가 혈안이 되어 찾던 게 이건가? 강대령이 눈을 번뜩이며 손을 뻗었지만 민서영이 더 빨랐다. 수첩을 다시 낚아챈 그녀가 싸늘하게 웃었다. 착각마. 이건 예고편이야. 여기엔 황영구가 상납한 뇌물 리스트가 아주 꼼꼼하게 적혀 있거든. HQ 로지스틱스 치프와 감찰실 핵심 간부들의 실명까지. 한지수 대령의 차가운 시선이 강대령의 명찰에 꽂혔다.
강대령 자네 동기인 강채올민이 전역 후 세운 건설사 알고 있겠지. 이번에 붕괴된 탄약고 가설물 그 친구 작품이더군. 황영구가 뒷돈을 대고 자네가 감찰 보고서를 조작하고 강채올민이 부실 공사를 하고 아주 완벽한 카르텔이야. 강대령의 안색이 창백하게 질렸다. 지금 무슨 헛소리야. 증거라도 있나? 증거? 자네가 노리던 이 수첩. 그리고 클라우드에 업로드된 이중 장부가 증거지. 내가 707 시절 지겹도록 한 게 테러 자금 추적이야. 황영구의 차명 계좌를 털어보니 자네 이름이 아주 선명하게 찍혀 있더군. 한지수 대령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강대령의 귓가에 서늘한 목소리를 박아 넣었다. 착각하지 마. 자네가 날 사냥하러 온 게 아니야. 내가 자네들 목줄을 끊으려고 이 판을 짠 거지. 황영구는 미끼였고 진짜 타깃은 바로 너희들이야. 이 미친. 강대령은 주먹을 꽉 쥐며 욕설을 삼켰다. 분노로 몸이 떨렸지만 한지수 대령의 눈빛에 압도되어 섣불리 움직일 수 없었다. 그녀가 쥐고 있는 칼자루가 얼마나 날카로운지 가늠조차 안 되었기 때문이다. 그날 오후 한지수 대령은 집무실 창가에 서서 빗방울이 떨어지는 연병장을 내려다보았다. 포천의 하늘은 낯빛이었다. 감찰실 요원들은 독이 올라 연대의 차량 운행 일지부터 식자재 장부까지 이 잡듯이 뒤졌다. 먼지 하나라도 털어내어 그녀에게 족쇄를 채우려는 비열한 보복이었다. 연대장님, 감찰관들이 병사들을 개별 호출해 압박 면담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든 연대장님이 강압적인 지시를 내렸다고 진술하게 만들려는 속셈입니다. 마스터 셀전트남이 굳은 표정으로 보고했다. 놔두세요. 우리 병사들의 판단력을 믿습니다. 진실은 강요로 바뀌지 않아요. 하지만 상황은 험악해졌다. 적들은 언론을 이용했다. 인터넷 뉴스 사회면에 영웅 심리에 취한 지휘관, 장병 안전은 뒷전이라는 자극적인 헤드라인이 떴다. 황영구의 뒷배들이 자금을 살포해 여론전을 시작한 것이다. 징계위원회 전에 한지수 대령을 사회적으로 매장하려는 수작이었다. 밤 11시. 고요한 집무실의 정적을 깨고 노크 소리가 들렸다. 문을 열고 들어온 건 붕괴 현장의 생존자 장일병이었다. 목발의 의지에 힘겹게 선 모습이었다. 장일병, 의무대에서 절대 안정 취하라고 했을 텐데. 괜찮습니다. 꼭 전해드릴 게 있어서 왔습니다. 장일병은 전투복 주머니에서 두툼한 봉투를 꺼내 내밀었다. 중대원 전원이 작성한 탄원서입니다. 박기철 중장님께 보내는 겁니다. 감찰 장교들이 연대장님께 불리한 진술서를 쓰라고 협박했지만 단 한 명도 펜을 들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본 건 연대장님의 헌신뿐이었으니까요. 한지수 대령은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펼쳤다. 서툰 글씨체로 꾹꾹 눌러 쓴 문장들이 가슴을 파고들었다. 연대장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았습니다. 냉철한 이성으로 무장했던 그녀의 눈시울이 뜨거워졌다. 특수임무를 수행하며 수없이 사선을 넘었지만 이런 벅찬 감동은 생경했다. 고맙다. 너희들을 봐서라도 절대 물러서지 않으마. 저희가 연대장님 방패입니다. 힘내십시오. 장일병이 돌아간 후 그녀는 탄원서를 심장과 가장 가까운 안주머니에 넣었다. 그것은 방탄조끼보다 더 든든하고 훈장보다 더 무거운 신념이었다. 그래 전면전이야. 끝장을 보자. 한지수 대령은 수화기를 들었다. 단축 번호는 배군단장 집무실 직통이었다. 충성. 76연대장 한지수입니다. 군단장님께 드릴 말씀이 있어 연락드렸습니다. 아닙니다. 내일 징계위원회에서 모든 것을 밝히겠습니다. 네, 제 계급창과 명예를 걸고 약속드립니다. 전화를 끊는 손끝이 짜릿하게 저려왔다. 공포가 아닌 적을 눈앞에 둔 사냥꾼의 본능적인 전율이었다. 내일 열릴 심판대는 그녀의 매장지가 아니라 썩어 빠진 군피아들을 단죄할 단두대가 될 것이다. 군단 사령부 대회의실은 숨이 막힐 듯한 침묵에 잠겨 있었다. 박기철 중장이 상석에 앉아 무거운 시선으로 좌중을 압도했고 그 곁으로 법무참모 강준혁, 퍼서널 스타프 오피서, 인스펙션 스타프 오피서가 배석했다. 피진정 인석의 한지수 대령은
약장 하나 없는 정복 차림으로 꼿꼿하게 앉아 있었다. 공격은 강대령이 먼저 시작했다. 그는 대형 스크린에 처참한 붕괴 현장 사진을 띄우며 목소리를 높였다. 존경하는 군단장님 그리고 위원님들. 피징계자는 지휘관의 가장 큰 덕목인 냉정을 잃었습니다. 감상에 젖은 무리한 진입 명령이 2차 붕괴 위기를 불렀고 지휘관 본인의 부상으로 지휘 체계마저 마비시켰습니다. 이는 명백한 작전 실패이자 직무유기입니다. 그는 사실 관계를 교묘히 비틀어 그녀를 무능한 지휘관으로 몰아갔다. 감찰실은 최만식 원사가 저지른 횡령과 비리는 교묘히 덮어둔 채 오직 한지수 대령의 구조작전 수행 과정만을 문제 삼고 나섰다. 더불어 최만식 원사 수사 과정에서 적법 절차를 무시한 사적 감찰을 벌여 부대 위계 질서를 문란케 했다는 억지 주장을 펼쳤다. 이에 본 감찰실은 한지수 대령의 지휘권 박탈 및 보직 해임을 강력히 건의하는 바입니다. 장내가 술렁거렸다. 박기철 중장은 참모들의 동요를 묵묵히 지켜보다 한지수를 응시했다. 한 대령 변론할 기회를 주지. 한지수는 즉각 자리에서 기립했다. 중장님, 질문 하나 드려도 되겠습니까? 군복을 입은 우리는 무엇을 위해 존재합니까? 뜬금없는 반문에 회의실엔 무거운 정적이 감돌았다. 한지수가 스스로 입을 열었다. 국민의 생명 수호입니다. 제 부하들 또한 군인이기 이전에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무너진 잔해 속에서 국민을 살려낸 것이 지휘 실패라면 저는 기꺼이 무능한 지휘관이라는 오명을 쓰겠습니다. 그녀의 목소리엔 한치의 흔들림도 없었다. 하지만 제가 이 자리에 선 진짜 목적은 제 명예 회복이 아닙니다. 썩어빠진 군 내부의 환부를 도려내기 위함입니다. 한지수는 챙겨온 서류 가방에서 피 묻은 수첩과 USB를 꺼내 박기철 중장의 테이블 위에 올려두었다. 이것은 구속된 최만식 원사의 이중 장부와 통화 녹취록입니다. 감찰실장 강대령이 어젯밤 제 집무실을 급습해 인멸하려던 결정적 증거들입니다. 이봐, 함부로 짓거리지 마. 다 조작된 거야. 강대령이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고함을 쳤다. 조작인지 아닌지는 들어보면 알 겁니다. 중장님, 법무참모 강준혁 소령을 통해 이 파일을 확인해 주십시오. 방금 전 수사과 검증을 마친 원본입니다. 박기철 중장의 눈짓에 법무참모 강준혁이 USB를 노트북에 연결했다. 스피커에서 최만식 원사와 강대령, 그리고 최 사장의 목소리가 적나라하게 흘러나왔다. 최필수 씨, 이번 감찰 때 한지수, 그 여자 확실히 보내버리십시오. 섭섭지 않게 챙겨 넣었습니다. 걱정 말게. 감찰단장인 내가 나서는데 누가 토를 달겠어? 그 여자 옷 벗기면 연대장은 우리 라인 심으면 그만이야. 건설 물량도 몰아주고. 회의실은 경악과 충격에 휩싸였다. 사색이 된 강대령은 다리에 힘이 풀려 의자에 주저앉았고 옆에 있던 인스펙션 스타프 오피서마저 당황한 기색이 역력해 어쩔 줄을 몰랐다. 한지수는 멈추지 않고 몰아붙였다. 이 장부에는 지난 3년간 구막사 보수비 10억 원의 세탁 경로가 상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최만식이 5억을 착복하고 나머지 3억은 강대령과 그 측근들의 골프 접대와 유흥비로 탕진되었습니다. 실제 공사에 투입된 건 고작 2억뿐입니다. 그러니 눈 무게조차 못 견디고 무너진 겁니다. 한지수는 피 묻은 편지 한 통을 들어보였다. 이 비리의 대가는 장부 속 숫자가 아닙니다. 내부와 장일병에 잘려나간 다리입니다. 나라 지키러 온 꽃다운 청년들을 당신들 탐욕의 제물로 삼은 것. 이것이 이적행위가 아니고 무엇입니까? 그녀의 서슬 퍼런 일갈이 회의실을 쩌렁쩌렁 울렸다. 박기철 중장의 얼굴이 붉게 달아올랐다. 그는 주먹을 부들부들 떨며 치솟는 분노를 삼켰다. 등잔 밑에서 벌어진 추악한 범죄에 대한 배신감이었다. 윤헌병 대장. 예, 윤헌병 대장입니다. 대기하던 윤헌병 대장이 즉시 뛰어들어왔다. 지금 당장 강대령을 긴급 체포해. 그리고 이 장부에 거론된 놈들, 지금 이 자리에 있는 놈이라도 봐주지 말고 전원 구속 수사해. 신성한 국방의 의무를 모독한 놈들은 내가 절대 용서 안 한다. 알겠습니다. 헌병대 진입해.
무장 헌병들이 들이닥쳐 강대령에게 수갑을 채웠다. 연루된 참모들도 고개를 떨군 채 줄줄이 끌려나갔다. 소란이 잦아든 회의실, 한지수는 홀로 꼿꼿이 서 있었다. 박기철 중장이 다가와 그녀의 어깨를 잡았다. 미안하네. 내 눈이 멀어 자네 같은 참군인을 알아보지 못했어. 자네가 우리 군단을 구했네. 한지수는 절도 있게 경례했다. 충성. 군인은 그저 임무를 수행할 뿐입니다. 자네가 원하는 게 있나? 훈장이라도 상신하겠네. 한지수는 잠시 고민하다 입을 열었다. 제 부하들, 특히 이번 사고 부상자들과 간호병들에게 포상 휴가를 허락해 주십시오. 그리고 그녀는 창밖을 응시했다. 최만식 일당에게서 환수한 자금 전액. 병사들 복지시설 개선에 써주십시오. 더는 춥고 배고픈 군대가 아니길 바랍니다. 박 중장은 눈시울을 붉히며 고개를 끄덕였다. 약속하지. 내 명예를 걸고. 회의장을 나선 한지수는 맑게 갠 포천의 하늘을 바라보며 깊은 숨을 들이켰다. 악은 잡초처럼 다시 자라나겠지만 그녀에겐 타협하지 않는 신념과 지켜야 할 부하들이 있었다. 한지수는 대기 중인 지휘관 차량에 올랐다. 부대로 복귀한다. 내 새끼들이 기다린다. 차량은 승진 부대를 향해 힘차게 질주했다. 지프차 차창에 비친 한지수 대령의 눈빛은 깊고 고요했다. 과거 특전사 시절의 살기 어린 눈빛이 아닌 부하를 책임지는 지휘관의 덕목이 깃든 눈이었다. 인제의 매서운 추위가 거치고 산골짜기에 봄 기운이 완연했다. 연대 전체가 활기로 가득 찼다. 쿵쿵 중장비 소리가 리듬감 있게 울려 퍼졌다. 낡고 위험했던 구막사가 철거된 자리에는 최신식 통합생활관이 위용을 드러내고 있었다. 이번 공사는 지역 내 가장 신뢰받는 건설사가 맡았고 한지수가 직접 자재 내역을 검수했다. 야, 이번엔 진짜 제대로 짓나 봐. 내진 설계 들어간 거 보이지? 작업을 구경하던 병사들의 목소리에 힘이 실려 있었다. 더욱이 이 공사비는 한지수가 박기철 중장과의 담판을 통해 최만식 원사와 그 하수인들에게서 몰수한 횡령금 전액으로 충당되고 있었다. 한지수는 안전모를 고쳐 쓰고 현장을 시찰했다. 그녀의 곁에는 재활을 성공적으로 마친 장일병이 부관으로서 씩씩하게 걷고 있었다. 철근 간격이랑 결속 상태 확인해. 규정보다 더 촘촘해야 해. 내 부하들이 쉴 곳이야. 그 어떤 벙커보다 안전해야 한다. 소장 강철민이 땀을 닦으며 자신 있게 대답했다. 걱정 마십시오, 연대장님. 진도 8의 지진도 견디는 요새로 만들겠습니다. 그날 늦은 오후 연대 장실로 등기 서류가 도착했다. 고등군사법원에서 발송한 최종 판결문이었다. 한지수는 담담하게 봉투를 개봉했다. 피고인 최만식 징역 12년 군인연금 전액 몰수. 추징금 10억 원. 피고인 강도영 징역 8년 및 파면. 그들이 저지른 악행에 비하면 관대한 처분일지 모르나 그들이 평생을 바쳐 쌓은 부패의 카르텔은 모래성처럼 흩어졌다.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최만식은 구치소 내에서도 자신의 범죄 수익을 찾겠다며 난동을 부리다 독방에 수감되었다고 했다. 한지수는 판결문을 파쇄기에 넣어버렸다. 더 이상 기억할 가치도 없는 이름들이었다. 이제야 묵은 빚을 청산했군. 한지수는 자리에서 일어나 창가로 향했다. 연병장에서는 병사들이 편을 나눠 족구를 즐기고 있었다. 과거 선임들의 눈치를 보느라 구석에 웅크려 있던 이등병들도 이제는 흙먼지를 뒤집어 쓴 채 환하게 웃고 있었다. 취사장에서는 특식 냄새가 진동했고 행정반의 고질적인 야근 문화는 완전히 근절되었다. 한지수가 정착시킨 부대 운영 방침은 명쾌했다. 규정은 엄격하게, 사람은 따뜻하게. 그녀는 매주 수요일을 열린 마음의 날로 지정했다. 계급장을 떼고 연대장과 병사가 격식 없이 대화하는 시간이었다. 시행 초기에는 보복을 두려워해 파리만 날렸지만 지금은 상담 예약이 밀려 추첨을 해야 할 지경이었다. 똑똑 정중한 노크 소리와 함께 최 원사가 들어왔다. 최만식의 후임으로 부임한 그는 깐깐하지만 공사 구분이 확실해 존경받는 인물이었다. 연대장님, 병사들이 준비한 게 좀 있습니다.
선물? 청탁금지법 위반이야. 마음만 받겠다고 전해. 아, 돈 한 푼 안 드는 겁니다. 잠시만 시간 내주십시오. 한지수는 의아해하며 관사 밖으로 나갔다. 연병장 구석 병사들이 직접 조경한 작은 정자 앞에 중대원들이 도열해 있었다. 그들은 한지수가 나타나자 홍해 갈라지듯 길을 터주었다. 정자 처마 밑에는 잘 깎은 나무 현판이 걸려 있었다. 투박하지만 정성이 느껴지는 서체였다. 지수장질쇼팅, 지혜롭고 빼어난 정자. 한지수의 이름을 딴 것이었다. 병사 대표인 이진호 분대장이 쑥스러운 듯 머리를 긁적이며 말했다. 저희에게 쉴 공간과 자존감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연대장님 덕분에 부대에 진짜 봄이 왔습니다. 그래서 감사의 뜻으로. 한지수는 잠시 말을 잇지 못했다. 특수전 사령부 시절 수많은 작전지에서 생사를 넘나들면서도 눈 하나 깜짝 않던 그녀였다. 하지만 삐뚤빼뚤한 나무 현판 앞에서는 가슴 깊은 곳에서 뜨거운 것이 울컥 치솟았다. 그녀는 애써 헛기침을 하며 눈시울을 붉혔다. 글씨 연습 좀 더 해야겠군. 그래도 꽤 근사해. 병사들이 와 하고 환호성을 질렀다. 한지수의 입가에도 옅지만 분명한 미소가 번졌다. 그것은 만년설 같던 그녀의 표정에 처음으로 피어난 따스한 봄꽃이었다. 그날 밤 한지수는 관사거실에서 홀로 독한 위스키 잔을 기울였다. 특전사 시절 작전 중 산화한 동료들의 빛바랜 사진 앞에 술잔을 올렸다. 선배님들, 저 부끄럽지 않게 하고 있는 거 맞죠? 총 대신 규정을 무기로 들었지만 지키고자 하는 건 똑같습니다. 내 전우들 그리고 내 조국. 밤바람이 창문을 덜컹거렸지만 더 이상 춥게 느껴지지 않았다. 인제의 밤하늘에 쏟아지는 별들이 그녀의 어깨를 토닥이는 듯했다. 독사가 핥히고 간 상처 자리에는 새살이 돋아나고 있었다. 그 어느 때보다 단단하고 건강한 새살이었다. 2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다. 제5군단 예하 76연대는 이제 오합지졸 부대가 아니었다. 전군에서 전투력 측정 1위, 사고율 0%를 자랑하는 최정예 부대로 환골탈태했다. 한지수가 지휘하는 곳의 비리는 발붙일 수 없다는 말은 육군 전체의 전설이 되었다. 그리고 특수작전의 철칙처럼 임무를 완수한 지휘관은 떠나야 할 시간이 다가왔다. 육군본부 인사명령이 하달되었다. 대령 한지수, 합참 전력태세 검열단장으로 보직 변경을 명함. 더 험난하고 은밀한 전장. 거대한 카르텔이 숨쉬는 곳에서 그녀를 불렀다. 조국의 칼날로서 그녀의 쓰임새가 다시 증명된 셈이다. 이 임식이 거행되는 연병장에는 전 장병이 오와 열을 맞춰 서 있었다. 차가운 늦가을 비가 제법 굵게 쏟아지고 있었다. 악천 후에는 강당에서 행사를 치르는 게 관례였으나 병사들은 굳이 비를 맞으며 연병장을 지키겠다고 버텼다. 떠나는 지휘관의 마지막 길을 두 눈으로 똑똑히 배웅하고 싶다는 충정 때문이었다. 단상에 오른 한지수 대령은 품에 있던 원고를 꺼내려다 그만두었다. 그녀는 젖은 마이크를 꽉 쥐고 비에 젖은 부하들을 응시했다. 꼬박 2년, 너희와 함께 뒹굴었던 그 시간은 결코 짧지 않았다. 연병장에는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는 정적이 감돌았다. 오직 거친 빗줄기 소리만이 한지수의 목소리에 섞여 들어갔다. 나는 너희에게 자상한 누나나 엄마 같은 지휘관 따위는 아니었다. 매일 밤 비상 소집을 걸어 산을 타게 했고 작은 실수에도 군기 교육대를 보내 혹독하게 굴렸다. 내가 미웠나? 아닙니다. 2천여 명의 함성이 천둥 소리처럼 연병장을 뒤흔들었. 그래. 내가 너희를 악착같이 괴롭힌 이유는 단 하나다. 실전에서 단 한 명도 잃지 않고 승리하기 위해서였다. 또한 사회에 나가 부당한 권력 앞에 무릎 꿇지 않고 맞서 싸울 깡을 심어주기 위함이었다. 한지수 대령은 잠시 숨을 고르며 맨 앞줄의 이병장과 시선을 교환했다. 너희가 입은 이 군복은 단순한 옷이 아니다. 명예로운 수이다. 조국을 위해 언제든 산화할 수 있다는 결기의 상징이다. 허나 명심해라. 너희 목숨은 훈장보다 무겁다. 어디서든 억울하게 희생당하지 마라. 내가 그리고 전우가 너희 뒤를 지킬 것이다.
대열 곳곳에서 참았던 울음소리가 터져 나왔다. 호랑이 같던 주임 원사마저 눈가를 훔쳤다. 난 이제 간다. 하지만 내 심장은 언제나 이곳 맹호 부대와 함께 뛸 것이다. 저녁 후에도 억울한 일이 생기면 언제든 연락해라. 지구 끝까지 쫓아가서라도 놈들의 멱살을 잡아줄 테니까. 이상 행사를 마치고 한지수가 탑승한 1호차가 위병소를 향해 바퀴를 굴렸다. 그 순간 각본에 없던 장관이 펼쳐졌다. 본청에서 정문까지 이어지는 벚꽃길 양옆으로 전 장병이 띠를 두르듯 도열해 있었던 것이다. 지시한 사람도 없었는데 그들은 자발적으로 쏟아지는 빗줄기를 맞으며 서 있었다. 한지수의 차가 그들 앞을 지날 때마다 파도 타기처럼 힘찬 거수경례가 이어졌다. 충성, 충성, 존경합니다. 연대장님, 잊지 않겠습니다. 차창 너머로 빠르게 지나가는 앳된 얼굴들이 한지수의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다. 최만식 원사의 급식 비리로 영양실조에 걸렸던 병사, 낡은 막사가 무너져 어깨를 다쳤던 병사, 그리고 보급품을 빼돌리던 간부에게 협박당하던 병사. 그 나약했던 청년들이 이제는 강인한 전사가 되어 그녀의 등 뒤를 받쳐주고 있었다. 핸들을 잡고 있던 박상병이 룸미러로 힐끔거리며 물었다. 연대장님, 눈물이 나십니까? 한지수는 황급히 고개를 돌려 흐릿해진 차창 밖을 응시했다. 빗물이 튀어서 그래. 앞이나 똑바로 보고 운전해. 차는 위병소를 통과했다. 차는 정에서 타는 똑바로 보고 모으게. 멀어지는 부대의 전경은 빗속으로 사라져갔지만 그 진흙탕 속에서 피어난 전우에는 결코 흐려지지 않을 터였다. 차량이 시외를 벗어나 서울행 고속도로에 올랐다. 한지수는 보안폰을 켰다. 국방부 특수수사팀이 암호화해 보낸 타겟 파일이 화면을 채웠다. 이번 사냥감은 차세대 무기 도입 사업에 기생하는 부패 의원과 거대 방산 기업이었다. 일개 부사관이었던 최만식 따위와는 체급이 다른 괴물 같은 적들이었다. 그러나 한지수의 입가에는 서늘한 미소가 걸렸다. 해볼만 하겠어. 그녀는 정복 안주머니에서 손때 묻은 사진을 꺼냈다. 특수전 사령부 시절 생사를 함께 넘나들던 팀원들의 단체 사진이었다. 사진 뒷면에는 오늘 새벽 병사들이 몰래 끼워둔 쪽지가 붙어 있었다. 우리에겐 당신이 최고의 지휘관입니다. 과거의 전우와 현재의 부하들이 그녀의 갑옷이 되어주고 있었다. 한지수는 사진을 심장 부근에 갈무리하고 옷깃을 여몄다. 어깨에 대령 계급장이 차창을 뚫고 들어온 햇살에 서리발처럼 번득였다. 밟아. 쓰레기 치우러 가야지. 차는 엔진 소리를 높이며 빌딩 숲이라는 정글. 그 살벌한 전장 속으로 맹렬히 파고들었다. 전설은 막을 내린 것이 아니었다. 더 화려한 이막이 올랐을 뿐